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출발 업앤다운이고요.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종목별 특징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장 초반 좀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장 초반 강하게 출발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약세로 전환되는 종목들이라든지 탄력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일단 철강 섹터라든지 그다음에 일정 부분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뭐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 섹터주들 대폭으로 좀 약한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장 초반 강하게 출발했던 화장품 섹터주들도 매물이 초래되기 시작하면서 약세로 대부분 좀 전환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오늘 특징입니다. 현대차를 비롯해서 뭐 관련되어 있는 부품 섹터주들도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좀 약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만도도 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에서는 이제 이재용 회장 관련해서 삼성물산이 좀 강하게 출발한 모습이었습니다만 상승폭이 좀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삼성 SDS는 다시 또 급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 어저께도 좀 일정 부분 반등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또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선물의 흐름 따라서 좀 약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침에 상승할 때 갭이 상승됐던 부분들을 좀 메우는 선물의 흐름을 좀 따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은 뭐 NC소프트라든지 SK가 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강합니다. 에코프로라든지 페니솔루션 등이 좀 강한데요. 중국 쪽에서 일단은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좀 뭐 제재 그런 규제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 지원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2차 전지 쪽의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관련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형주들 뭐 특히 우리 산업 같은 경우도 좀 반등하는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건설제 섹터들도 일정 부분 좀 회복을 시도하면서 KCC, 한샘, 뭐 NX 등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상승 쪽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치고 나서 정말 많이 쏟아졌던 기사죠. 이 삼성그룹 내에서의 순환출자고리 해소와 관련돼서 뭐 증권사 레포트들도 보니까 삼성물산에 대한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도 좀 있더라고요. 주가는 현재 2% 정도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일단 삼성이 계속적으로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뭐 매각이라든지 뭐 합병이라든지 출자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해소하기 위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삼성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사업 재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 뭐 15만 3천 원 정도가 이제 인수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을 뭐 기준적으로 좀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물산 과거에도 방송 많이 통해서 14만 원대 언저리서부터는 계속 바닥권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추세가 꾸준히 좀 회복을 하는 모습 속에서 일단 뭐 이런 호재성 이슈가 좀 터진 것은 긍정적입니다만 오늘 일단 거래가 좀 많이 붙고 있는 것은 뭐 일단 매매하실 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 15만 원 선에다가 마지노선을 설정하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좀 보유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뭐 기술적으로 한 16만 5천 원 부근에 좀 강력한 저항대가 있다라는 점은 꼭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삼성그룹주 안에서 그나마 앞으로도 계속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슈를 많이 담을 수 있는 기업이 삼성물산이라는 점은 계속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나 삼성 SDI나 이런 부분들의 뭐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물산에 대한 기대감은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반대로 좀 SDS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SK 지주사 이 대기업 지주사 중에서 최근에 주가 흐름 가장 좋습니다. 오늘 5% 어찌 보면 급등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오늘 동시 나온 내용 보시면 SK 바이오텍 주식 2천만 주를 취득 결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바이오 쪽에 많이 집중하는 그런 모습 보이시죠? 물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SK도 그런 이슈를 타고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제조업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쪽을 발굴하는데 그런 쪽이 지금 바이오, 제약 이런 쪽 부분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좀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 많이 약하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그런 쪽에 사업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일단 SK한테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태원 회장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22만 원대까지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강하게 올라오면서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SK
지주회사 같은 경우도 주가 자체만 놓고 본다면 26만 원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만 원 이탈하면서 급락이 시작되었었기 때문에 26만 원 회복하는지 여부가 앞으로 SK 행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회복력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한 24만 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하셔서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 있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샤프, 일본 샤프의 대만 폭스콘이 이쪽으로 좀, 그러니까 반대죠. 대만 폭스콘 쪽에서 일본의 샤프를 좀 인수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LG 디스플레이는 부정적이라는 증권사 레포트 나오더라고요. 오늘 그런데 주가는 또 오릅니다. 어떻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판단을 해야 될지 헷갈립니다. 부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말씀하신 대로 뭐 일단 대만 팍스콘이 일본 샤프를 인수하게 되면 일단 단숨에 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따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영향력이 없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하이닉스도 뭐 미국 쪽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다가 인수 불발되면서 지금 다시 강하게 올라왔었던 상황인데요. 일단 뭐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OLED 쪽에서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을 대만에서 샤프를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뭐 따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일정 부분 샤프가 그냥 있는 것과 대만의 팍스콘의 인수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뭐 캐파는 좀 더, 그러니까 사이즈는 좀 더 커질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의 속도감을 따라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는데요. 뭐 일단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기술이라는 부분들이 뭐 일정 부분은 뭐 새로운 기술을 좀 앞선 그런 부분들을 따라올 수는 있겠지만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자체 기술의 발전 부분, 뭐 속도감을 좀 현재 빠르게 따라오긴 좀 어렵다. 뭐 이런 부분. 제가 생각할 때 캐파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많이 따라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제가 봤을 때는 LG 디스플레이한테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LG 디스플레이 지금 자체 주가 자체도 너무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이 선택한 부분을 좀 따라주는 게 시장에서 좀 맞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점권이 23,500원 부분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정 부분 LG 디스플레이는 좀 유지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LG 디스플레이 실적 자체가 1분기, 2분기까지는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은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좌우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사이즈를 좀 좁혀볼게요. 옵트론텍이 장 초반에 12% 급등하다가 현재는 좀 윗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옵트론텍 도 마찬가지고 파트론도 마찬가지고 카메라 모듈 쪽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최근에 좋은 흐름 보이다가 다시 좀 눌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뭐 삼성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조금 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요. 옵트론텍 일단 실적 발표하면서 그 실적에 좀 영향을 받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일단 주가 자체가 추가적으로 한 5,500원권이 되겠죠. 오늘 저점권. 이 가격대를 좀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좀 더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세를 계속 살려오다가 갑자기 좀 밀렸다가 다시 좀 올라온 상태에서 오늘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기반으로 본다라면 약 한 5,500원권의 지지력을 좀 계속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오늘 뭐 장 초반에 뭐 급등할 때 고점에 매도를 못 하셨다라면은 일정 부분 좀 유지하시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지지선대의 지지력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적은 좀 꾸준히 견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뭐 자동차 스마트카 관련한 부품들도 전반적으로 카메라 모듈의 기능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스마트폰 부품으로만 인식되기보다는 자동차 전장 부품 쪽으로도 좀 인식되어야 될 시점이 계속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점권만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하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잘 움직였던 저 PBR 종목군들이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 띕니다. 포스코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제도 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20만 원에서 좀 저항이 느껴지는 구간입니다. 오랫동안 숨을 고를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직전 고점 부근에 왔기 때문에 20만 원 부근에서 일단 탄력 저하 현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건설주들을 보시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주들도 거침없이 올라왔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온 만큼 매물을 맞고 일단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 한 이후에 다시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 본다라면은 추가적으로 뭐 하락을 하더라도 일단 개인적으로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18만 원대 정도 이 정도에서는 계속 지지력만 확인이 된다라면 긍정적인 부분 계속 좀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중국 쪽에서의 철강 가격이 회복되는 부분들이 계속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꾸준히 좀 봐주셔야 되는 흐름으로 좀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개별 뉴스 있는 종목 STX 엔진입니다. 최근 출렁거림이 상당히 심합니다. 어제 15% 급등 나오더니 오늘은 장중에 한 10% 가까이 급락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전자통신사 부문 매각과 관련해서 뉴스에 따라서 일희일비합니다. 들고 계신 분들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요새는 뭐 이런 거 많죠. 다들 아시다시피 뭐 두산그룹주들도 뭐 매각과 관련해서 일희일비하고 있는 모습이고 한진해운 그다음에 뭐 현대그룹주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구조조정 계속 이어가면서 뭐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팔아서 채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STX 엔진 같은 경우도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지분 구조 자체는 우리나라 대형 조선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 한 6,600원 부근, 이 부분이 최근에 계속 지지력을 보여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가격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좀 보유하신 분들은 좀 유지하시면서 반대로 8,500원 부근에 강력한 좀 저항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돌파하는지까지 좀 보유하신 분들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딱 어제 상승폭의 한 중간 정도에 와 있는 조정이기 때문에 오늘 저점권인 7,000원 부근 다시 깨지지 않는지만 오늘은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최근 바닥에서 거래가 실리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6,600원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반가운 반등이 나왔던 화장품 섹터가 오늘은 또 하루 만에 힘이 빠진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코스온이 한 2%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화장품주들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세요? 화장품 주식 같은 경우도 일단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중국의 이제 무역 보복 우려감이 계속 많이 작용을 했고 중국의 경기 위축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작용을 한 상태였는데요. 단기간에 워낙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일단 저점권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단기 반등 이후에 일단 약간의 좀 숨고르기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어제 또 중국이 오후에 상당히 많이 강하게 급락을 하면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좀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시작, 그러니까 중국이 10시 반에 시작하죠. 이걸 좀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도 좀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단기 성향으로 뭐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뭐 고점권에서 뭐 매도를 하시려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굳이 이 정도 조정에 던질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온 부분들을 뭐 감안한다라면은 한국콜만은 한 78,000원 부분이 아마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아모레를 기준으로 드리자라면은 아모레 마찬가지로 한 36만 원 부분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뭐 긍정적인 부분 쪽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외에 뭐 에이블 CNC라든지 뭐 LG 생활건강도 다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저점이 깨지지 않는 한은 일정 부분 좀 긍정적인 방향성을 좀 생각하고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유한양행이 부진한 실적 나오고 급락한 이후에 주가가 영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유한양행 단기적으로 좀 추세가 꺾였습니다. 그때도 21선이 꺾여서 제가 그 부분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지금 하락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조정에 대한 가능성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이평선들 다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저점대 구간대, 뭐 중간에 올라오는 구간대를 본다면 기술적으로 한 26만 원 부근이 되겠는데요. 26만 원 부근에서의 지지력만 나온다라면은 그나마 좀 반등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가격 이탈한다라면은 다시 한번 25만 원 부근까지도 조정을 좀 연기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줄기찬 매도 공세를 어떻게 좀 주가가 이겨내는지도 좀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대체로 제약주들 작년부터 계속 좀 많이 강하게 달려왔던 만큼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 부분 기업들이 이제 라이센스 아웃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이슈들이 많이 희석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줄 만한 다른 새로운 신약과 관련된 기업이 이제 신약을 발표해주는 그런 뭔가 좀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약 관련 주들은 조금 더 관망의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바이오 쪽에서 이제 신약 개발 능력이 있는 종목들은 뭐 최근에 뭐 인트론 바이오라든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듯이 이런 종목들의 선도 흐름을 좀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제약보다는 약간 좀 그동안 좀 시세를 못 냈던 바이오 섹터 주들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는 좀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좀 추가적인 조정에도 좀 대비하시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